안녕하세요. 독거 변호사 이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을 돈가스를 시켜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돈가스는 그 대왕 돈가스, 그러니까 왕 돈가스인데 대왕 돈가스니까 더 크다는 의미겠죠. 그 제가 사는 근처에 제가 봤던 돈가스 집이에요. 저기 롯데백화점 있는 쪽인데, 근데 정말 그 큰 돈가스가 두 짝이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불평한 거는 잘라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큰 두 짝이 그대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잘라가지고 다 이렇게 해놨어요. 보이시죠?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소스고 이거는 이제 양배추. 밥이 조금 있어요. 조금 먹었어요. 조금 먹다가 그러다가 이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일단은 좀 한잔 하겠습니다. 왜? 제가 지금 위에 이 옷을 입고 있는데 추워서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목에 좀 상처가 좀 나가지고, 심각한 상처는 아니고요. 젊었을 때는 음식점에 가면은 그 양이 많은 거를 선호하잖아요. 돈가스도 그래서 이제 왕 돈가스다 그러면은 그 인기가 많았는데, 제 나이를 먹고 40대 중반이 넘었으면서부터 많이 먹게 되지가 않아요. 저는 대식가는 아닌데 그래도 양이 많으니까 마음은 푸짐합니다. 뭐 남기면 뭐 버리면 되죠. 근데 이 정도면 돈가스가 퀄리티가 좋아요. 돈가스를 시켰더니 지금 이게 좀 피자 그 배달하면 그 피자 각 있잖아요. 그 피자 곽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돈가스 배달 시켜서 먹은 적이 있는데 이런 식의 그 돈가스 이 포장 방식은 처음 봤어요. 보통은 이제 다른 돈가스 집은 배달을 시키면 이제 돈가스가 잘라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대로 두 짝 큰 거 그대로 보낸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피자 배달 형식의 그 포장지를 포장각을 쓸 수밖에 없겠죠. 김치인데 좀 남아가지고 혹시 김치 모자라면 먹으려고 꺼내놨습니다. 아, 어제 뉴스인가? 오늘 뉴스에도 보이던데 그 50대 유튜버끼리 다투다가 그 살인사건이 났잖아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아무래도 좀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 이유가 저도 50대잖아요. 저도 50이 넘었고, 물론 뭐 수익을 내는 유튜버도 아니고 뭐 구독자가 많은 것도 아니지만 저도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50대 유튜버라는 말이
저한테 좀 관심을 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읽어봤는데 좀 황당했습니다. 두 분이 보니까 한 3년 전부터 알던 사이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살인사건이 났는데 보니까 이제 한쪽이 한쪽을 고소를 해가지고 그 혐의가 인정이 돼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했고 형사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사재판 그 공판기일날 그 고소한 사람 피해자 그분이 방청을 하려고 부산법원에 갔다가 그랬다가 이제 변을 당한 겁니다. 50살을 지천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간의 성숙도하고 나이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젊어도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많아도 심지어 할아버지를 하더라도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은 원한 관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화가 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범죄 피해자가 돼가지고 고소할 수도 있는 거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폭행을 심하게 당했나 보죠. 그러니까 고소를 했고 혐의가 인정되니까 검사가 기소를 한 건데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어떤 소송이나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 가사사건도 마찬가지인데 법정에 가서 타인과 다퉈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죠. 소송이라는 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에 한 번 경험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민사소송도 그러한데 하물며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더 드물죠. 본인이 고소인이 되던 아니면은 피고소인이 되던 흔한 일은 아닐 겁니다. 제가 소송 대리를 하거나 피의자나 피고인 변호인을 하다 보면 당사자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상대방이 보낸 서면을 읽기조차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읽어야지 대응을 할 텐데 당사자가 개인이 아니라 회사, 법인격이 있는 회사일 경우에는 좀 다른데 당사자가 개인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정말 괴로워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서면을 보는 것조차 싫어해요. 그만큼 그 소송이라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고 힘든 건데 그 50대 유튜버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서로 고소, 고발이 난무했었고 지난 3년 동안 그러하니 감정이 좋지 않았겠죠. 극단적이었겠죠, 감정이. 그래도 살인이라는 거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인데 인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살면서 화가 날 때가 있는데 화가 나가지고 막 죽이고 싶어. 정말 그 정도로 화가 나. 그래도 딱 어느 수위까지만 화를 내고 그 이상은 나가지 않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도 그냥 어느 선에서 멈추고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가지고 내가 아예 이 복수심이라고 말하면 좀 웃긴데 제가 보기에는 복수심이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그런 제어하지 못하는 분노감 이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상대방의 약점을 쥐고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나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분노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잘 봐야 돼요. 사람이 다 평등하지 않고 감정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정서적으로 뭔가 컴플렉스가 있고 그런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자기의 컴플렉스를 해소하면서 분을 풀지만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분을 푼 거에 대해서 열받아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그 대응을 어느 선을 넘어가지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굉장히 괴롭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삶을 파괴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의 어떤 그런 것까지 핀치에 몰리면은 어떤 극단적인 일을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50대 유튜버 간의 다툼도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물론 저는 자세히 안 봐서 몰라요. 그분들 유튜버 채널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한계선에서 넘지를 말아야 되는데 스스로가 그걸 넘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걸
그걸 넘겼을 때 넘길 수는 있어요. 넘겨가지고 뭐 기분도 후련하고 그냥 뭐 정말 괴로워하는 꼴 보면서 뭐 통쾌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만에 하나 그 상대방이 좀 정서가 불안하고 컴플렉스가 강하고 이런 사람이라면은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적당한 선에서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법률적으로 싸울 일이라면은 그건 그대로 가는 거지만, 그러나 불필요하게 나의 화를 연장시킬 필요는 없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순간에는 내가 통쾌한 것 같지만 나도 기분이 안 좋고 나중에 또 정말로 안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그 50대 유튜버 간의 다툼 기사를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그 구독자가 뭐 한 분은 4,000명이 넘고 한 분은 9,0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그분들이 뭔가 유튜브가 재미가 있으니까 구독자가 뭐 9,000명? 그렇게 많았겠죠? 저는 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종종 자주 보지만 그 유튜버들 중에 50대 이상 그렇게 많지는 않죠. 실례로 제 주변에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뭐 유튜브를 뭐 하는 사람도 없지만, 거의 없지만,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거의 없지만 50대 이상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요즘에 50대라고 해도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죠. 50대 초반이, 제가 이제 50대 초반인데 뭐 X세대, 90년대 학번, X세대가 디지털과 거리가 먼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 디지털 환경에도 굉장히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걸 이제 선도해간 세대고, 뭐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만든 사람들이 대부분 저희 세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 유튜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버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이게 부업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죠. 부업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돈을 벌어야지 부업이잖아요. 근데 저는 뭐 유튜브 통해가지고 돈을 버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4,000명, 9,000명 구독자가 있었던 그 50대 유튜버는 그래도 구독자가 4,000명, 5,000명이면, 9,000명이면 적은 건 아닌데, 뭐 어떤 걸로 유튜브 수익을 창출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왠지 좀 전업 유튜버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전업 유튜버로 만약에 산다면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뭔가 내가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생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획도 치밀하게 해야 되고. 돈가스가 아직 많이 남았어요. 다 먹을 겁니다. 근데 동영상은 그냥 이쯤에서 멈추겠습니다. 영상 또 올리겠습니다.